자동차 이게 창문을 이렇게 미세먼지나 일어났을 때 열기가 좀 힘들죠. 집안에서도. 그럼 이걸 환풍기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밖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켜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신선한 공기를 교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선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뒤편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알루미늄 통로 수십 군데를 금속 통로를 통과하면 바람이 시원해진다 그랬죠.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 또는 부직포망 필터를 가지고 이것을 바람을 그냥 통과하게 하는 그 간단한 방법으로도 공기가 정화되는데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어떻게 모양을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 디자인은 수십 가지인데 이렇게 바깥에서 바람을 뭐 이만큼 만드셔도 되고 이만큼 만드셔도 되고 팬이 돌아가고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깨끗하게 걸러서 집안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자동차 안에서든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팬이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선풍기 팬이 돌아간다는 거죠. 선풍기 팬이 이렇게 돌아가서 일종의 환풍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환풍기도 바깥의 공기를 제가 안쪽의 공기를 환풍기를 강중량 속도를 틀리게 하는 선풍기 환풍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에 있는 연기가 찬다든지 아니면 음식 냄새가 가득하네 그럼 강으로 돌려서 빨리 내보내고 그다음에 역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바깥의 공기를 들여오는 이런 환풍기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환풍기였다가 이런 식으로 공기 또는 환풍기를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바깥 안쪽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는 용 또는 하나는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빼는 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환풍기가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일단 카바를 좀 달아주는 이런 환풍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바깥의 바람이 못 들어오도록 환풍기 제품 자체를 카바를 딱 쳐가지고 찬 공기가 무조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할 때만 살짝 열어가지고 하는 이런 환풍기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역회전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안쪽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 환풍기에다가 이런 부직포망 필터, 어떤 금속망 필터, 이게 플라스틱망 필터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여서 공기를 정화시킨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 미세먼지 같은 게 있을 때 평상시에는 이제 그게 없으면 그냥 그 필터를 빼시면 되지만 가동 안 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도 공기가 정화된 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그 금속망 알루미늄 알루미늄 통로 수십 군데를 만들어서 통과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좀 더 시원한 그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선풍기 뒤편에도 제가 이렇게 알루미늄 통로를 수십 군데의 알루미늄 금속 통로를 바람에 통과하면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에 회전 통로 자체를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회전하면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안에다 물을 채워 넣거나 아니면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금속만 필터 히트파이프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결합시킨 그런 통로관을 이게 바람이 통과하는 이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냉각 방식으로도 들어가고요. 뭐 컴퓨터 냉각이라든지 모든 냉각 이런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냉각 방식으로 들어갈 때 제가 어떤 그쪽에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열기를 빠른 시간에 빼서 약간 통로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쪽으로 바깥으로 빼는 식으로의 냉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에어컨이나 선풍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어컨이나 냉장고처럼 시원한 바람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안쪽으로 쏴주는 이런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자동차 배터리에서도 제가 냉난방 시스템 그 현대 기아차에서 따라하실 텐데 이 부분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YTN에서 어떤 기업자가 하더니 이거를 제 기술이 지금 YTN에 왕창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격벽 처리해가지고 배터리에 격벽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래는 이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물리적으로 그중에 한 개가 이렇게 전기가 좀 과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기와 어떤 산소를 차단시켜서 밀폐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살리는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사람이 하듯이 밀폐 환경 격벽 처리해서 외부하고 차단된 환경을 통제된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냉난방을 해준다는 거죠. 너무 과열이 일어나면 냉방을 쏴주고, 그 다음에 너무 추우면 난방을 해준다. 그래서 어떤 데도 난방을 해주는, 배터리에다 난방을 해줘도 미친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그 기술이 똑같이 YTN에서 어떤 기업체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가 됐어요. 그건 제 기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국가기관이 너무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플라스틱 창문도 보도냈죠. 플라스틱 창문도 기존에 어떤 일부 유리창에다가 뭐 보석상 털리잖아요. 그러면 안 깨지는 플라스틱 창으로 해서 덧붙여 놓자. 또는 그것이 아파트 창이라든지 이런 데도 단열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상점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는 유리창이고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으로 이렇게 해놓자. 그 중에 이제 좀 비싼 거는 합성설명 비투가일 90%짜리 나일론 그 창을 갖다 해놓고 그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 기타의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또는 이렇게 두껍게 가져가면 비투가일이 안 좋아지니까 얇게 여러 겹으로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창문 아니면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접합 구조를 가질 때 나노 구조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접합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술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할 때 이렇게 접합시키지 않습니까? 인조 가죽이든 뭐든 위에다 접합, 그때 접합 기술에 들어가거나 인조 가죽 또는 천연 가죽, 핸드백, 피혁 이런 데도 또는 자동차 의자, 기타 모든 그 접합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를 접합시킨다든지 플라스틱을 접합시키는, 철판을 접합시키는, 반도체를 기판에 접합시킬 때 반도체 밑에다가 이렇게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해서 어떤 금속 크림과 결합해서 이렇게 딱 기판에다 붙여주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난방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그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안에 전해줄 구조가 이렇게 액상이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이제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배터리 안에 금속 어떤 그 전해질 통로를 따로 만들어서 이 배터리 안에 그래서 전해질이 그 안에서만 존재하고 리튬 이온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 되게 빠를 것이라는 거죠. 요즘 약간 그 안에서 일부 부분은 유선형 구조를 만들어서 빠르게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유선형 구조라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볼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유선형 구조를 일부 구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극재, 양극재에 있어서 그 약간 입자 구조에서 흑연 코커스 구조에서부터 이 입자 구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입자가 좀 큰 거는 뼈대를 만들고 나머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런 기술을 쓰고요. 양극재도 동일합니다. 양극재나 음극재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음극재, 양극재는 여러 개가 하나로 뭉치는 여러 겹의 구조를 갖추고요. 그 중에서도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하는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양극재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배터리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제 기술을 갖다 많이 언급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주제로부터 벗어나가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데 어쨌든 그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 어떤 카이스트도 이런데 카이스트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는데 여기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제가 페이스북에 외국인 회원만 5,000명 가량 되고요. 5,000명이 개인으로는 최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놨고요. 한국 회원을 받지를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외국 회원 중심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 안에 많이 기술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언어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거기 이제 미술도 하고 무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래 이제 미술 중심으로 했었는데 제가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유튜브로 옮겨서 하는데 유튜브 주소에 거기 써 있고요. 제 전화번호도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플라스틱 창문도 거기서 하시고 YTN에 보도가 나시더라고요. 보도가 나오고 서울시에서 따라고 비상변 시스템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뭐 이렇게
차 안에 뭐 집안이다 그러면 집안에서든 아니 갖고 다니는 비상벨, 삐삐식이든 뭐든 스마트폰에다가 비상벨을 이렇게 누르거나 암호를 통해서 언어나 어떤 특정 암호를 정해가지고 그것이 작동해서 112로 곧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비상벨 시스템 또는 보안회사가 연결되는 전화 연결이 되니까 그 상황이 녹화되는 이렇게 녹음이 된다는 거죠. 영상 녹화까지 하면 좋고요. 뭐 그런 비상벨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삐삐 방식으로 옛날 삐삐 방식으로 이게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을 뺏겼을 때 누르면 스마트폰 안에 자동 녹음이 되고 위치 서비스 하다 보라서 112 신고가 들어가거나 보안회사 연결되는 이런 비상벨 시스템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 회사다 그러면 택시 회사에도 뭐 거기다가 뭐 블랙박스에다 설치를 하시든 내비게이션을 하시든 어떤 특별한 영상기기에다 하시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시든지 자체 통신망을 통해서 하시든지 같은 프로그램을 타고 탑재하고 GPS 방식도 괜찮은데 제 방식에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5cm로도 가능하고요.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이를 기반으로 맵지도 이렇게 또 이를 기반 내비게이션을 막 군사용으로도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탑재를 하고 이제 바닷속까지도 이렇게 위치를 표시할 수 있거나 지하도 가능하고 건물 안에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방식인데 전세계 팬티 하나 구멍 뚫어 전세계 특화한 걸 생각하십시오. 획기적인 아이디어고요. 이거를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로봇 안에서도 이제 정보의 흐름, 정보의 이동 경로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목적지 도착 이건 뭐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내비게이션에서 정보 이동 경로 도로를 탄다든지 목적지 도착 이런 거 이제 움직이는 경로를 설정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가로세는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호텔 같은 데나 기타 공장 안에서 로봇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공장 아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고 반도체나 이런 데서도 거기는 제품이나 컴퓨터 자체 또는 반도체라는 부품 자체 또는 마더보드 자체를 가로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정보 이동과 경로 또 목적지 또는 저장이나 또 연산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기타 다른 일 처리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같이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택시가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GPS를 통해서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택시하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각 택시하고 연결하고요. 1대1 본사와 택시 또는 1대 타자 여러 대 택시에도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영상 통화 가능하고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영상 통화 가능하고 이거를 전체 공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음악도 스트리밍 해주는데 방송으로까지 바꿀 수 있고요. 회사에서 재밌게 유튜브 방식으로 동영상을 하루 10개 들어서 방송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방송 채널을 뭐 5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형태를 나타내는데 제발 부탁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애플도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에다가 이것을 탑재를 하시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령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거기다 이제 비상벨 시스템 회사에서 택시 안에 강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상황을 본사가 보고 112에 신고한다든지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기사가 특정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자동 녹화되고 그쪽 이제 112 신고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 또는 보안회사 신고가 들어가거나 본사에도 통보가 되는 이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가용으로 되게 확대가 되고요. 이런 비상벨 시스템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YTN에 제 기술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폰에다가 하든지 데스크탑 앱으로 출시해서 일종의 SNS일 수도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안에 이렇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서로 간에 문자 통신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처럼 거기서 영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영상 통화 1대1, 1대 다자간. 그럼 회의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 이게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 이메일 기능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통신 구조를 전체 수백 명이다 회원이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전체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자기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만든다는 거죠. 말 들어서 여기다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상품을 팔 수도 있고 쇼핑몰 개설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퀵 서비스 배달, 화환 배달 이런 것도 광고를 내서 수익을 자기가 직접 기업을 차려도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백 명이다 수천 명의 사람이다 그러면 회원이 그럼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 스트리밍을 해준다든지 동영상 자기가 제작했던 어쨌든 틀어줄 수 있는 동영상을 유튜브나 넷플릭스 방식으로 하루에 10개나 뭐 20개 틀어줘 20개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요. 그런 채널을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 같은 데는 500개도 만들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제발 여기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애플이가 됐든 뭐가 됐든 삼성이든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법이 미국에 돼 있고 한국에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함부로 쓰지 마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쇼핑몰인데 그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만들거나 좀 어떤 슈퍼배달 이런 슈퍼배달 중에서 아마존처럼 월마트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쇼핑몰을 이미 하셨고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했는데 저한테 연락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그 다음에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페이스북의 인터넷 전화를 활성화시키려면 일반 전화하고 연동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연동, 집안의 유선 전화하고 연동해서 그 실질적인 전화 기능을 갖자 했는데 그것도 하셨고 엄청난 그것도 수익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무단으로 제 아이디어를 일종의 수십 년간 하지 않으셨는데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인터넷 그 어떤 오픈 AI 소라 기술에서도 이렇게 기초 어떤 구성 요소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구성 요소로 가는 이런 것들도 동시에 침해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 대기술이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오픈 AI 소라를 구성을 할 때 저는 되게 획기적인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죠. 누구나 전 세계에서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네, 1루, 2루, 3루 또는 잔디밭, 관중 객석 또는 이렇게 전광판 이 정도 되겠죠. 또는 안에 그 뭐 덕아웃이라고 이렇게 선수들이 대기하는 곳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야구장입니다. 그럼 야구 게임 한다 그러면 야구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1루, 2루, 3루수, 투수, 포수, 심판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안에 장비로는 야구 방망이, 그다음에 글러브, 그다음에 포수는 얼굴 마스크, 그다음에 공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의 장면, 이제 스토리를 구성해야 돼요. 1루타, 2루타, 3루타, 번트 이렇게 해서 번트하다가 아웃되는 거 이런 것들이 스토리를 구성 하나의 단순 요소로서 구성 요소로서 들어간다는 거죠. 야구 게임한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단순 구성 요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그래서 선수가 아웃되는데 항의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감독이 뛰쳐나와서 선수들이 다 서로 간에 막 난리를 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야구 게임한다. 거기다가 좀 복잡하게 만들면 야구를 좋아하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진짜 몸에 좋고 너무 귀여운 여자가 있었는데 선수하고 사랑에 빠져.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야구 판매점 그러면 똑같이 어떤 글러브, 배트, 또 유니폼 또는 이렇게 뭐 모자 이런 것들도 있을지라도 야구 게임한다는 아니죠. 야구장도 아니고 야구 판매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발도 있을 거고 유니폼의 등번호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복합적인 스포츠 매장 그러면 야구만이 아니라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다양한 상품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AI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저는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 기술이기 때문에 오픈AI의 소라 기술이 금방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예측하는 것.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난다. 또 배를 심으면 배가 난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부추를 심으면 부추가 좀 있다 얼마 후에 난다. 뭐 개화 시기도 틀리죠. 사과 나무는 아주 오래 걸리지만 어떤
호박을 심으면 단호박을 심으면 얼마 후에 몇 개월 내에 나더라. 수박을 심으면 수박 이런 식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능력. 어떤 구성 요소를 합한다. 그러면 1 플러스 1을 합하면 2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구성 요소가 뭐가 됐든 간에 그 구성 요소를 결합 실험을 해주는 거예요. 결합을 해가지고 AI 지적 능력, 창조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갖다가 남자 여자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해준다. 둘이 이제 데이트도 가고,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 뭐 둘이 사랑을 속삭이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결합 실험이 되는 거예요. 뭐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게 결합을 했을 때, 그 이제 둘이 이제 그 친한 친구들이 있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그 단순 구성요에서 친한 친구들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결합 실험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떤 식품과 식품을 결합시켜서 어떤 효능을 같이 내는지 그걸 연구를 해서 이제 관련 특허를 한 10건 제출을 했고 기술 공개가 돼 있는데요. 특허는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치료가 되는데도 그래서 되게 좀 어이가 없었고요. 저는 그거 제 방식대로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했고요. 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며 지금도 제 방법 위에는 하지를 않고 있어요. 네, 제 방법으로 그냥 웬만한 건 제가 저를 치료한 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식품과 식품을 결합시켜 어떤 효능이 나더라 이런 부분도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스토리와 어떤 스토리를 결합을 하면 또 어떤 스토리를 전개 이렇게 새로운 것이 전개가 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AI가 스토리를 만들거나 창조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거리라고 합시다. 쇼핑몰 거리다. 어떤 특정 핫플레이스 거리인데 거리에는 뭐가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예, 그러죠. 도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도로도 있고 거기에 상점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식당들도 있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또는 핫플레이스니까 관광객도 추가시키면 좋겠죠. 이왕이면 영화를 성공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쁜 여자를 많이 배치해 놓는데 몸매가 좋은 그 다음에 유명한 핫플레이스의 유명 브랜드의 어떤 패션이라든지 핸드백을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요. 핸드백 가게 또는 그 신발 가게 또는 뭐 여기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쇼핑거리에다 만들어주는 거다는 거죠. 또 그것을 실증 나면 그렇죠. 다른 상점을 입점을 시키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AI로 하여금 어떤 것을 플러스하거나 또는 그것을 마이너스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그것을 추가로 이렇게 더해서 그것을 쇼핑몰 거리를 자유자재로 창작하거나 어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결합 실험을 한다는 결합을 해서 그로 인해서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거나 결과를 예측하거나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볼수록 어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AI가 그다음부터 지적 능력과 창조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저는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자 플랫폼, 여행지 전 세계 핫플레이스를 이렇게 여행지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만 가입자로부터 막 몇백만 개의 여행지를 이렇게 보내서 그걸 이제 구경을 하는 거. 전 세계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아바타를 도입을 해요. 내가 아바타. 그다음에 친구들도 게임할 수 있죠. 전 세계 어떤 게임할 때 아바타가 움직이죠. 그것처럼 아바타를 집어넣고요. 다른 단체 관광객이다 그러면 거기도 아바타를 다 만듭니다. 자기만의 아바타가 있을 수 있고 외국 사람들도 하면 외국인들 아바타가 있죠. 그래서 번역 서비스만 되면 외국에서 거기서 그 외국의 유명 핫플레이스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하지만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전화번호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통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쇼핑몰 거리를 처음에는 실제 쇼핑몰 거리, 실제 여행지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가상 여행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닷속에 금괴 보물선이 있는데 금괴를 가서 금화가 엄청나게 있다. 각종 보물들이 많다. 거기를 캐는 게임이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바타로서 참여에 들어가서 그것을 캐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저기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를 묻어놨다. 이런 보석을 캔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수많은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가상을 통해서 결합을 시켜서 그런 게임에 참여시켜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게임을 이 여행지 플랫폼에 같이 단순히 어떤 여행지를 구경하는 걸 넘어서서 게임의 요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거.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친교를 하면서 아바타끼리 볼링을 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즐거운 노래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원격지지 않잖아. 한국인데 외국 유럽의 거기에 여행지에서 여기서 불러주면 노래로 팝송을 불러준다든지 이렇게 노래를 여기서 불러주면 거기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뭐랄까 버스킹 사람들이 아바타들이 모여서 듣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떠나서 쇼핑몰 거리하고 쇼핑몰을 갖다가 가상으로 500개씩 만들어가지고 거기 아바타가 들어가서 구경하고 물건을 채택하면 이쪽으로 배송됩니다. 이런 서비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게임도 하고 볼링도 하고 뭐 스파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거리하고 아주 똑같이 또는 실제 쇼핑몰하고 똑같이 또는 약간 게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틀리게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쇼핑몰 거리를 우리가 탑플레이스로 여행지를 걷는다. 그러면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여기 로드뷰 아시죠? 로드뷰 방식으로 구경을 합니다. 내가 걸어 다닐 때도 화면이 생동감 있게 거리가 느껴지게끔 해야 되겠죠. 지금의 로드뷰는 좀 너무 좀 그렇고요. 사진으로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AI까지 이제 계합을 하면 그 핫플레이스 거리를 찍어놓은 것이 동영상으로 생생히 내가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지겠죠. 로드뷰 방식으로 걸어 다니고 상점만 해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거기 이제 허락된 가입된 상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로드뷰를 안쪽으로 확대를 하자.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같으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데 매장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경하거나 선택하면 뭐 국내 배송, 해외 배송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로드뷰 안쪽에 확대 시스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에 있어서 콜을 할 수 있고 서로 통화도 할 수 있고 번역만 된다면 전 세계 누구하고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콜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게 앱이 탑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1cm는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전 세계 맵 지도, 내비게이션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거나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같은 프로그램 탑재하고 있으면 소셜 네트워크 같은 프로그램 서로 간의 위치를 몇백 미터 거리에 있는지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 몇 미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서비스도 자동으로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그냥 끄면 되고 그 기능은요. 원하지 않으면 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도매 플러, 전 세계에 어떤 수출과 수입을 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직접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그렇잖아요. 뭐 이것을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이것을 월마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어디가 삼성이 됐든, 이것을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수출 수입을 담당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택배로 전부 다 국제 택배로 좀 더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물품과 이것을 수입하고 싶은 사람 또는 수출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수출과 어떤 그런 통관조차도 딱히 그게 필요가 없고요. 지금 직구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해외 직구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소규모 물건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서 국내로 들여와서 판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결제 대행도 대신 해주고 관리를 해서 이것도 전 세계 거대 기업으로 키워질 수 있다. 이 전 세계 도매 프로그램 이것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프로그램에
특히 뭐 영지 프로그램이다, 도매 프로그램, 도매 플랫폼이다. 그럼 그 안에도 역시 쇼핑몰을 만들어주거나 광고를 띄워줄 수 있으며, 그래서 약간 인터넷 전화식으로 해갖고 내가 이렇게 채팅하거나 이렇게 한다 할 때도 그때도 거기다가 쇼핑몰 만들어주거나 광고를 띄워주고 퀵 서비스, 화환 서비스, 슈퍼배달 이런 걸 만들어주면은 돈 많이 벌겠죠. 이렇게 또는 개인이 여기서 광고를 대행해주고 광고를 자기에게 특정 광고를 내주고 회사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물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어쨌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